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홍입니다. 자, 이제 개체군의 진화 들어가겠습니다. 제 28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많이 힘들어하는, 저도 힘들어요. 자, 이 산수를 떠나서 이제 거의 뭐 다소의 그 수학적인 그런 능력을 테스트하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과학, 이 생물학도 이제 확률 통계학이 있거든요. 뭐 거기를 들어가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수학인 거죠. 이런 자연 계열, 이과나 공과 계열, 즉 이공 계열은 사실상 이제 수학이나 물리 같은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 과학, 그 기초과학 분야를 모르면 사실상 좀 해내기가 좀 어렵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수학에 흥미를 많이 못 가졌어요. 뭐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좀 이렇게 배울 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좀 혼나면서 이제 못하면 막 혼내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좀 누군가가 이렇게 좀 지금 같은 뭐 인강이라든가 뭐 이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친절하게 아주 상냥하게 좀 가르쳐 줄 수 있었다. 저한테 이해나 원리를 가지고 했었으면 아마 수학에 굉장히 흥미를 가졌을 텐데 그러진 못했어. 그래서 수학을 좀 많이 좀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흥미를 좀 잃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가서도 뭐 이렇게 다시 좋은 학문이니까 뭐 다시 듣게 되고 좀 뭔 얘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 생명과학과 관련돼서 이제 그 좀 계산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이번 시간에 좀 해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안 되는 계산이지만 여러분들은 같이 열심히 해볼 테니까 같이 해봅시다. 먼저 프린트로는 이제 43페이지에 28강 개체군의 진화 1하고 이 다음 강에는 이제 개체군의 진화인데요. 일단은 나눈 기준은요. 28강은 이제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예요. 자, 28강은 이제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 개체군의 진화에서 그래프랑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 29강은 말 그대로 이제 뭐 계산. 물론 여기도 이제 계산이 포함됩니다만은 그래프를 통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이제 좀 기본적인 개념을 좀 살짝 살펴보면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정상과 관련된 유전자를 A라고 해볼게요. A라는 유전자가 있고 거기서 이제 이상이 생겼어요. 거기서 좀 이상이 생겼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 대시. 그럼 이제 이걸 유전병 유전자라고 해볼게요. 유전병 유전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형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 이 대립 유전자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유전자형의 종류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AA, AA 대시, A 대시, A 대시. 자,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나오겠죠. 그죠? 요건 이제 동형 접합이고요. 얘는 이형 접합, 얘는 동형 접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개체군의 진화라는 거는 어떤 개체가 진화하는 개체 수준의 진화가 아니라 집단 내에서의 진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개체군은 집단이잖아요. 동일한 개체들이 모여 있는 게 개체군이니까. 그러면 그 개체군들 집단 내에서의 진화를 설명할 때 유전자 빈도의 변화, 유전자 풀의 변화를 이제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빈도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정상 유전자 빈도를 P, 그다음에 유전병 유전자 빈도를 Q. 이렇게 이제 놓게 되면 멘델 집단에서 성립하는 게 뭐냐면 이 녀석이 있죠, 이 녀석. 즉 AA의 빈도는 P의 제곱이 되고요. AA-의 빈도는 EPQ가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빈도가 Q의 제곱이 됩니다. 지금 이제 설명하는 게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을 설명하는 거고 그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은 멘델 집단 내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멘델 집단 내에서 진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이 개체군이 진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럴 때 성립하는 법칙이죠. 그걸 이제 멘델 집단이라고 하는데 개념에서 이제 배우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전적 평형이 일어나는 거야. 대를 거듭해도 유전자 빈도의 변화가 없는 거죠. 1세대, 2세대, 3세대 가도 유전자 빈도의 변화가 없는 거야. 자, 그러한 집단에서 이제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집단의 크기를, 이 집단의 크기를 n이라고 할게. 개체수, 전체 개체수를 n이라고 한다면, 전체 개체수가 아니면 A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A의 개수. 그 다음에 A 대시 유전자의 개수는 또 몇 개가 될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가볍게 생각해 보세요. 가볍게. 자, A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느냐 하면은요. 일단은 전체 요게 여기가 지금 몇 개입니까? 이런 개체가 P의 제곱 비율로 있다는 얘기예요. 즉 N 집단에다가 P의 제곱 비율 곱하면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의 개체 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AA 개체 수. 되셨어요? 다시 N에다가 P의 제곱이죠. P의 제곱 곱하면 이게 바로 A의 개체 수가 됩니다.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묻는 건 요거죠, 요거. A의 개수죠. 그러면 요런 개체들은 A를 몇 개 갖고 있어? 2개 갖고 있죠. 얘 하나, 둘, 2개 갖고 있으니까 자, 2를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겠고요. 곱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A가 있어. 여기도 A가 있죠. 그러면 전체 N이라는 개체 수의 EPQ의 비율로 뭐가 존재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 전체 집단에다가 개체수, 전체 집단의 개체수에다가 그 비율을 곱하면 그쵸, 요 사람들의 수가 나오죠. 그 수에다가, 즉 AA-인 사람들 수에다가 그 사람의 A는 하나니까 A는 똑같잖아요. 맞죠? 그냥 하나죠, 하나. 2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대로. 여기다 곱하기 2 할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A의 개수가 되는 거야. A 유전자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 A 대시 유전자의 개수, 즉 유전병 유전자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 여기에 A 대시 있죠? 자, 그러면 전체 N 개체수, 전체 이 집단의 개체수에다가 이러한 유전자를 갖는 사람들의 빈도를 곱하면 이러한 사람들의 개체 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서 A 대시는 당연히 하나니까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플러스 자, 요런 사람들 구하면은 A 대시가 갖고 있죠. 그래서 전체 N에서 Q의 제곱 비율 곱하기 됐죠? 여기서 그쵸? 여기서 2배를 해줘야 돼. 그죠? 2배 해줘야 돼. 왜? A 다시. 그죠? 이런 사람들은 A 다시를 2개 갖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A의 빈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A의 빈도. 자, A 유전자의 빈도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A 유전자의 빈도는 전체 유전자의 개수죠. 그럼 전체 유전자의 개수는 어떻게 돼? 그죠? 얘 전체 여기 지금 곱한 거 지금 여기다 여러분들 뭐 쓰면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이 전체의 요 사람들의 개체수, 요 사람들의 개체수 있어요. 맞아요? 그 사람들의 개체수를 다 합하고 곱하기 2 해주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명 있어. 그럼 A가 몇 개가 되는 거야? A는 20개가 되는 거잖아. 됐어요? 이 사람이 10명, 얘도 10명 하면은 30명인데 30명은 전부 다 2개씩 유전자를 2개씩 가지니까 당연히 30 곱하기 2 해서 60개 유전자가 있다는 뜻이야.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A의 빈도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요거 개체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개, 그 다음에 10개 있다고 치면은 자, 30명이죠. 30명에다가 곱하기 2 해주시면 전체 대립 유전자 수는 60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A의 빈도는 어떻게 돼? 요게 10명이니까 10명에다 2 곱하고요. 더하기 얘 10명이니까 그대로 10명 해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 빈도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빈도, 개체수 뭐 요런 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 지금 뭐 이런 유전자의 빈도 얼마니? 이런 유전자의 빈도 얼마니? 이런 유전자의 빈도 얼마니? 그 빈도는 무슨 뜻이니? 그치, 전체 개체수에다 그 빈도 곱하면 어떻게 돼? 전체 개체수에다 그 집단을 이루는 전체 개체수에다 빈도 곱하면 그 유전자를 갖는 개체수가 나오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유전자의 개수는 어떻게 하니? 그죠? 특정 개체가 갖는 대립전자는 항상 두 개씩이니까 그걸 고려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직접 한번 뭐 간단한 뭐 내용이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문제 푸는데 한번 직접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43페이지에 28강의 개체군의 진화가 나오죠. 1번 들어갑니다. 어떤 동물로 구성된 여러 멘델 집단 땡그라미 치세요. 여러 멘델 집단에 대한 자료다. 자, 각 집단의 개체 수는요 3600이다. 땡그라미 치세요. 3600. 그 다음에 각 집단에서 대립전자 라지 A와 스몰 A 빈도는 각각 PQ이다. 자, 라지 A하고 스몰 A 빈도는 PQ이다. 자, 라지 A, 스몰 A, PQ 됐죠? 써주시고. 그러면 각 집단의 대립전자 라지 A 빈도에 따른 유전자형. 자, 유전자형 빈도 중 하나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제시가 되었으면은 여기서 얘는 P의 제곱, 얘는 EPQ, 얘는 Q의 제곱 나오죠. 자, 우열관계는 뭐 이렇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유전자형을 가지고 지금 이 그래프를 나타낸 거니까요. 그죠? 표현형이 아니라 유전자형을 나타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상에서 대립 X축이 대립 유전자 A의 빈도에 A의 빈도. 자, A의 빈도 이거죠, P. 그죠? 자, 얘의 빈도가 커질수록 이렇게 이참수로 증가하는 거 있죠. y는 x 제곱으로 증가하는 경우 있어요. 그죠? y는 x 제곱. 여기다가 이렇게 되시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그쵸? 얘가 되는 거죠. 아니, P가 증가하는데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P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P의 제곱. 자, Y는 X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A의 유전자형의 빈도인 P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1번 그래프는 요거죠, 요거. 그죠? 예. 자, 요 Q의 제곱. Q의 제곱은 어떻게 나옵니까? P 플러스 Q는 1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P의 제곱이 되죠. 1 마이너스 P의 제곱. 됐어요? 예. 자, Y축이 P고요. Y축이 P. 됐어요? Y축 P. 그러니까 이 참수로 생각하시면은 Y는 1 마이너스 X 제곱. 1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P-1의 제곱. 됐어? 예, 그러면 이제 1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 2차 함수가 되는 것이. 그래서 0에서 1만큼 이동한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죠? 네. 근데 이제 0에서 1 범위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저거죠. 스몰 a. Q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2번 그래프는요. 요거. 라지 A, 스몰 a는 EPQ. 라지 A, 스몰 A, EPQ. 요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EP 뭐가 되고, 예, 이건 뭐 P 플러스 Q는 1이다. 이건 뭐 불변의 진실, 진리 아닙니까? 그죠? 대립연자의 빈도의 합은 1이 된다. 그러면은 Q 값은 1-P. 자, 1-P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0하고 1을 절편으로 갖는 마이너스 값이죠. 마이너스 P의 제곱 나오니까 이렇게 뒤집혀진 이차함수가 되겠지. 그죠? 0하고 1. 0하고 1을 절편으로 하는 이러한 이차함수. 그죠? 마이너스 P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나오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다소 이제 약간의 뭐 수학적인 개념을 동원하면 이 그래프 세 개가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라지 A, 스몰 A, EP, Q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일단 이걸 찾는 게 이제 급선무였고요. 기억 Y1 플러스 Y2 플러스 Y3는 뭐냐? 유전자의 빈도인데요. 자, 0.25일 때, 자 4분의 1이죠. 4분의 1. 얘가 4분의 1이야. 그럼 얘는 4분의 3이지. 얘는 4분의 1, 얘는 4분의 3. 그래서 이제 1이 나오는 거야. 자, 이때 여기다가 이제 4분의 1을 넣어줘.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넣어주란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 P 값이 4분의 1이고요. P 값이 4분의 1이고 Q가 4분의 3일 때 요 값은 뭐라고? 요거는 P의 제곱이지. 요건 P의 제곱이고 요건 뭔다고? 요거 EP Q지. EP Q. 요거 뭔다고? 요거 Q의 제곱이지. 그러면 얘 플러스 얘는 얼마가 되죠? P의 제곱 플러스 EPQ 플러스 Q의 제곱은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오죠. 왜? P 플러스 Q가 1이기 때문에 P 플러스 Q의 제곱도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빈도가 여기든 요 그래프와 만나는 Y축 값의 합은 항상 1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1이 나오느라.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유전자형 AA의 빈도와 라지 A, 스몰 A의 빈도가 같은 집단. 자, 유전자 AA의 빈도, P의 제곱과 이 빈도하고, 그죠?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 빈도 같아. 라지 A, 스몰 A 빈도, EPQ. 자, 이렇게 돼버릴 때, 자, 같은 집단에서 유전자형이 AA인 개체 수는 얼마냐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P의 제곱은 EPQ, P의 제곱은 EPQ니까 P 딱 지우면 P는 EQ. P는 EQ야. 되셨어? 그러면 여기다가 딱 P는 EQ 넣어주면 3Q는 1이니까 Q 값은 3분의 1. 자, Q 값은 얼마?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P 값은 얼마 나오는 거야? 3분의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3분의 1 지점 여기하고 3분의 1 2 지점 이런 식이 나와요.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이 그래프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로는 자, 요게 라지 A잖아. 요게 라지 A. 됐지? 라지 A 빈도와 그다음에 요 그래프가 라지 A, 스몰 A 빈도잖아. 라지 A, 스몰 A 빈도. 됐지? 그게 만나는 점. 여기가 바로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야. P니까. 지금 구했죠? P는 3분의 1. Q는 3분의 1. 됐었어요? 이 지점. 이 지점. 1대 유전자형이 스몰 A인 개체 수는 얼마냐? 스몰 A 유전자형을 갖는 빈도가 Q의 제곱이잖아요. Q의 제곱. Q의 제곱이니까 9분의 1 되겠지. 9분의 1. 근데 지금 전체 개체 수가 3600이니까 Q의 제곱 9분의 1 곱하기 3600 하면 얼마 나와? 49, 36, 400개체가 나오지. 400개체. 좋습니다. 니은은 틀렸죠? 400개체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 디귿 P가 0.25인 집단에서 유전자형이 스몰 A인 개체 수분의 P가 0.5인 집단에서 유전자형이 라지인 개체 수의 B는 얼마냐? 9분의 5냐? 9분의 5? 자, 요거 이제 뭐 살짝 지워보겠습니다.
지우면은 P가 일단은 0.25인 집단, 저는 분수식으로 좀 바꿀게요. 0.25. 그래서 4분의 1이죠. P가 4분의 1이고 P는 4분의 1, Q는 4분의 3. 집단에서 이런 집단에서 스몰 a인 개체수는 얼마냐? 스몰 a인 개체수. 그러면 4, 4, 16. Q의 제곱이니까요. 스몰 a Q의 제곱이니까 16분의 9 곱빼기 3600분의, 그 다음에 여기 자 P가 0.5 2분의 1이죠. 2분의 1, Q값도 2분의 1일 때 이 집단에서 라지인 개체수는 얼마냐? 라지는 이제 P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 곱빼기 3600 하면은 어떻게 돼요? 4. 그래서 9분의 4가 되겠네. 9분의 4. 됐죠? 9분의 4가 나와야 돼. 그래서 디귿은 어디 있어?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9분의 5가 아니라 9분의 4.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처음으로 2014 수능으로 나와 줬습니다. 그래프가 나와 줬더니 이제 한번 여러분들 신유형이 나오면 한 최소한 2, 3년 정도는 최소 2, 3년 정도는 좀 그걸 이제 활용하는 유사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16년 9월에 나와가지고 이제 16년 수능에 나왔어요. 16년 9월에 나와서 16년 수능에 이제 나오게 됐어요. 이 그래프가 관련된 개체군의 진화 문제가. 자, 그러면 한번 2016년도 9월 모의평가는 어떻게 조금 더 진화돼서 나왔는지 봅시다. 일단은 2400입니다. 2400, 개체수는 2400이고 각 집단에서 상염색체에 있는 대립변자 라지와 스몰 a의 빈도는 각각 PQ. 이거 뭐 여러분들 기본 개념으로 알고 계셔야 돼. 라지 a하고 스몰 a는 각각 PQ다. P에 따른 유전자의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X축이 뭐라고요? 라지 a의 빈도인 P의 값에 따라서 나타낸 것인데 이른 대립변자 스몰 a만 있는 유전자의 빈도래. 그럼 이건 스몰 a, 즉 Q의 제곱. 되셨죠? Q의 제곱.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P 값이 커지면 Q 값은 줄어들겠죠. P 플러스 Q의 합은 항상 1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P가 이렇게 Q의 제곱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차함수로 줄어드는 거죠. Q의 제곱이니까 1 P의 제곱이라고 아까 설명했어요. 그래서 1번 그래프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그래프는 뭐냐면 대립변자 라지 a가 있는 유전자의 빈도래요. 요게 독특하네요. 요게 라지 a가 있는 유전자형의 빈도다라고 했으니까 라지 a가 있는 건 이거하고 그렇죠? 이거죠. 그러니까 P의 제곱 플러스 2PQ.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차함수로 바꾸시면 돼요. 수학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수학 잘하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요 Q를 1-P로 해가지고요. 바꾸시면 이런 그래프, 이런 함수가 딱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X축에 여기 이쪽 절편 나오는 함수가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기억 세대가 거듭될수록 P가 증가한다. 자, 세대가 거듭될수록 P가 증가한다. 즉 라지 A 대립변자 라지 A의 빈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지금 맨델 집단이라고 지금 문제 처음에 주어졌어요. 그죠? 맨델 집단에다 땡그라미 쳐봐. 맨델 집단은 세대를 거듭해도 유전자 빈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전적 평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P가 0.5인 집단에서 대립변자 라지 A가 있는 개체수는 1800이다? 자, P가 2분의 1이면 Q값은 당연히 2분의 1이겠죠. 그죠? 그럼 이 집단에서 대립변자 라지 A가 있는 개체수. 라지 A가 있는 개체수는 요거죠, 요거. 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P의 제곱은 얼마야? 2는 4분의 1 플러스. 자, 4분의 플러스. 자, 2PQ는 얼마야? PQ 4분의 1에다가 2분의 1. 그죠? 4분의 2. 자, 그러면 4분의 3이네요. 4분의 3.
4분의 3 곱빼기 2400이라고 문제가 주어졌으니까. 그죠? 4분의 3 곱빼기 2400이면 얼마 나와? 1800. 오케이. 나옵니다. 자, 1800이 나오게 되네요. 됐죠? 네. 그 다음. 2가 1의 3배인 집단에서 자, 2가 1의 3배야? 2가 1의 3배인 집단. 요건 이제 뭐 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 자, 식을 어떻게 만들까? P의 제곱 플러스 2PQ가 이꼬로 얘가 이제 2죠, 2. 자, 2가 1. 1은 Q의 제곱이니까 3배래. 3Q의 제곱과 같다라는 이런 등식이 성립하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등식을 해 주셔 가지고 여기다가 Q를 1-P로 바꾸시면 돼. Q는 1-P. 즉 P의 제곱 플러스 2P 1-P. Q는 P 플러스 1은 Q니까 P 플러스 Q 이꼬로 1이니까 P 플러스 Q 이꼬로 1이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바꿔주시고 푸시면 돼. 1-P의 제곱. 자, 요거를 해주시면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나오느냐? 자, 얘네들이 4P의 제곱 플러스 8P 마이너스 플러스 3이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P에다가 플러스 3 이꼬로 제로로 나와. 됐죠? 그러면은 얘는 2는 4고 3은 3이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되겠죠? 자, 그럼 P 값은 2분의 1하고 2분의 3이 나오는데 2분의 3은 1이 넘어가니까 안 되지. 그러므로 P 값은 2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그러므로 P는 2분의 1. 그리고 Q 값도 당연히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해볼게. 이런 집단이야. 이런 유전자 빈도를 갖고 있는 집단이야. 라지 A, 스몰 A인 개체수는 얼마냐라고 나오네. 그럼 라지 A, 스몰 A는 빈도가 2PQ니까, 그죠? 2PQ 곱빼기 지금 2400개체수니까 2400개체수에서 이게 얼마 나오느냐 이거지. 자, 여기 2분의 1 넣으면은 2분의 1 넣으면 얼마 나와? 그치? 2분의 1이 되니까 2400에 2분의 1이니까 12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성립하게 되네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 그래프를 통해서 유전자, 대립유전자 빈도를 구하고 거기에 따른 유전자형의 빈도를 통해서 개체 수까지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16번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살짝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 관련 얘기 좀 잠깐 해볼까 합니다. 그래프 관련 얘기. 그 반성 유전이냐 상염색 체한 유전이냐 이런 거 이제 찾는 경우가 있죠. 반성 유전, 뭐 상염색 체한 유전 뭐 이런 거 있어. 반성 유전 같은 경우는 남자하고 여자의 비율이 다르죠. 남자하고 여자의 비율이 달라.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나온 그래프와 똑같아요.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상이나 여자의 빈도, 여자의 뭐 라지 A, 뭐 스몰 A, 그다음에 뭐 라지 A, 스몰 A 이런 빈도는 같습니다만은 남자 쪽에서는 차이가 나요. 남자 쪽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자, 남자 쪽에서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A 대시, 그다음에 B 대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고 하시고 만약에 A의 빈도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유전병 가에 관련된 유전병 가와 관련된 대립전자고 우열관계. 그다음에 요거는 유전병 나에 관련된 대립전자라고 치자. 유전병 나에 관련된 대립전자. 자, 그럼 A의 빈도에 따라서 유전병
유전병 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빈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엔 이제 B의 빈도에 따라서 B의 빈도에 따라서 유전병 나의 유나의 빈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 물론 이게 다 0, 1, 0, 1입니다. 빈도 값은 다 0하고 1 사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A의 빈도가 증가하니까 유전병은 줄어들어. 그러면 그렇죠. 얘가 바로 유전병 유전자가 되는 거죠. 얘는 정상 유전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유전병 얘는 정상.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셨죠? 지금 남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남자. 둘 다 남자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상염색체현 유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이쪽은 어때? 이쪽은 이거하고 분명히 다르지. 여기는 2차 함수인데 여기는 1차 함수가 나왔어요. 남자 쪽은 어차피 그치 XY, X-Y 이런 식이야. 그래서 남자는 이게 이제 정상이면 유전자 빈도 P라고 하면 여기는 Q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1차 함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나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이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선으로 나오면 남자의 유전자 빈도에 따른 그래프가 직선으로 나오면 이건 반성 유전이구나. 이게 눈치채면 돼. 근데 여기서는 이제 B의 빈도가 증가하니까 유전병 나의 빈도도 증가하는 거 보면 얘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전병 나? 그럼 얘가 유전병 나 유전자고 얘는 정상 유전자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치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오케이?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은 유전자 B의 빈도가 커질 때 유전병 나의 빈도가 줄어든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얘가 정상이 되고 얘는 그쵸? 유전병 유전자 빈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P 플러스 Q가 1이 나오는데 남자는 얘가 P, 얘가 Q이기 때문에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가 감소하는 그런 P가 증가하면 Q가 감소하는 그런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직선형이 나오게 된다. 자,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남자를 통해 가지고 그래프가 상일 때하고 성일 때하고 2차 함수냐 1차 함수냐에 따라서 상인지 성인지 구분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떤 동물로 구성된 여러 멘델 집단에 대한 자료다. 멘델 집단 동그라미 치시고 3번이야, 3번. 그 다음에 몸색은 검은 몸 대립전자 라지와 회색 몸 대립전자 A 대시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나오네. 자, 그럼 써줄게요. 검은색 몸 A와 그 다음에 회색 몸 대립전자 A 대시에 의해서 결정된대. 근데 이제 우열관계는 지금 안 줬어. 여러분들 찾으셔야겠지. 각 집단에서 A와 A 대시의 빈도의 합은 1이고, 자, 얘 빈도를 P라고 그러고 얘 빈도를 Q라고 하면 당연히 플러스 이꼴이 1이 되겠죠. 자, 검은 몸 개체의 비율과 회색 몸 개체의 비율의 합은 1이다. 검은 몸 개체의 비율과 회색 몸 개체의 비율의 합은 1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P 플러스 Q가 1이 되기 때문에 P의 제곱 플러스 2PQ 플러스 Q의 제곱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1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검은 몸하고 회색 몸은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야. 여기는 전부 다 검은 몸과 회색 몸이 해당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이들 관계에 있어서 우열 관계가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중간 유전이라면 표현형이 세 가지가 나오게 돼. 표현형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검은 몸이 되고 얘는 회색 몸이 되고 나머지 예를 들면 뭐라고 그럴까? 얼룩덜룩? 얼룩무늬라고 할게. 자, 얘가 얼룩무늬라고 그럴게. 자, 그럼 얘하고 즉 얘가 P의 제곱이고 얘가 Q의 제곱이 되니까 합이 1이 될 수 없잖아.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은 합이 1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이렇게 세 가지 표현형이 나오는 게 아니구나. 즉 이 대립전자 한 쌍으로 두 가지 표현형만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는 그렇지. 이쪽이 우성이든 이쪽이 우성이든 둘 중에 우열관계는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제시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각 집단 내 A의 빈도에 따른 자, 누구의 빈도?
A의 빈도에 따른 검은 몸 개체의 비율과 회색 몸 개체의 비율 중 하나를 나타낸 거래. 자, 검은 몸이든 회색 몸이든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 좀 전에 1번에서 보셨다시피 자, 얘가 증가함에 따라서 쭉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러면 가만히 봐. 문제에서 제시가 됐어요, 이미. A는 검은 몸을 나타나게 하는 대립 유전자라고 나왔어. 그러면 검은 몸 유전자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누가 증가하겠어? 그치? Y축은 검은 몸의 비율이 되는 거야. 검은 몸의 비율. 되셨어? 자, 검은 몸의 비율이 되는데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죠? 그냥 X제곱. 맞아요? Y는 X제곱의 그래프야. Y는 X제곱의 그래프니까 이거는 그치. 그냥 열성이 되는구나. 열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대립전자 A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그래프가 나와요? 그쵸. 아까 나왔던 2번과 같은 그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2번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그죠? 뭔 말씀인지 가시죠? 예. A가 있는 유전자의 빈도, 라지 A 플러스 라지 A 스몰 A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라지 A하고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Y는 X제곱이 나왔으니까 요거에 이제 위배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검은 몸이 회색 몸이 돼서 우성이 되면은 자, A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검은 몸의 비율은 P의 제곱 플러스 EPQ가 돼야 돼요. 맞죠? P의 제곱도 검은 몸, EPQ도 검은 몸의 비율이 되니까 그것들이 합이 돼야 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회색 몸이 우성이 되고 검은 몸이 열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찾았으면 우리 다시 처음부터 정리하면 우성 유전자의 빈도를 P라고 해보고 열성 유전자의 빈도를 Q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제 A의 빈도가 증가하니까 즉 Q의 빈도가 증가하면 검은 몸은 그치? Q의 제곱은 이렇게 나오죠. Y는 X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 보기를 보시면은 대립유전자 A는 A-에 대해서 우성이다. 틀렸지? A는 A-에 대해서 열성이 되는 거고 A-의 빈도가 A의 빈도의 2배인 집단에서 A-의 빈도가 P잖아. P가 A의 빈도의 2배. A의 빈도가 Q잖아. 그럼 이 Q인 집단에서 유전자의 빈도는 자, 요런 집단이면은 어떻게 따져주면 됩니까? 자, 이 P가 EQ니까 여기서 유전자의 빈도 누구냐면 AA-가 AA의 4배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런 경우는 유전자 빈도가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P는 EQ. 자, P 플러스 Q는 1 나오고. 그럼 뭐 이걸로 할까? 자, 그러면 P는 1 마이너스 Q. 됐어요? 1 마이너스 Q. 자, 그러면은 Q 값은 얼마 나와? 3분의 1 나오겠죠. 자, Q 값은 3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P 값은 얼마 나오는 거야? 그래서 3분의 2가 나오겠지. 됐죠? 네. 자, 아니면 여기다가 그냥 EQ 넣어가지고 딱 EQ 넣으니까 Q 값은 3분의 1. 이거 뭐야? 너무 쉽잖아, 이거. 그쵸? 자, P 여기다 넣으면 되지. P 플러스 Q. 여기다 이걸 넣든지 하면 되는데, 요걸 넣으면 더 편하네요. 알겠죠?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래서 EQ 넣고 하면 Q 값은 3분의 1이고요. P 값은 3분의 2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런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집단에서 유전장의 빈도는 AA-는 EPQ죠. EPQ는 얼마냐면은 자, EPQ는 2 곱빼기
3, 3은 9, 9분의 2니까 4. 됐죠? 자, 9분의 4고요. EPQ는. 그 다음에 AA의 빈도는 P의 제곱이죠. P의 제곱. P의 제곱이니까 아니죠. 요거 A가 헷갈리면 안 된다. 요거야, 이거. AA는 얘예요, 얘. 그래서 Q의 제곱이 됩니다. 열성이니까. 따라서 9분의 1 이렇게 되니까 4배가 됩니다. 4배다. 좋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A의 빈도가 0.2, 0.5, 0.8인 세 집단에서 각 집단의 회색몸 개체의 비율을 평균한 값은 3분의 2보다 크다. 그죠? 여러분들 좀 느끼셨겠지만 상당히 좀 귀찮다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일일이 산수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산수 해보죠. 뭐. 까치크. 자, A의 빈도를 아까 이제 뭐 여기 P고 여기 Q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바꿨어요. 이제 A가 Q야. 자, Q 값이 이거예요. 그죠? 이거 이제 회색 몸이 이쪽이고 검은색 몸이 이쪽이죠. 되셨죠? 그러면은 얘는 각각 얼마가 되는 거야? 0.8 되셨어? 0.8. 얘가 0.2면 A의 빈도가 얘잖아. 얘의 빈도가 0.2면 얘는 0.8. 그다음에 0.5. 좀 더 올려야겠네. 자, 얘를 P, 얘를 Q. 0.8, 0.2. 자, 얘가 0.5면 0.5. 0.8이면 0.2.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세 집단에서 각 집단의 회색몸 개체의 비율을 각 집단의 회색몸 개체의 비율이래. 회색몸 개체라는 건 뭐냐면 P 회색몸 누구냐면 A-A도 회색몸이고요. 그 다음에 A-A도 회색몸이 돼. 그러니까 P의 제곱 플러스 EPQ. 됐죠? 이 개체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율을 평균한 값이야. 3분의 2보다 큰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요걸 넣어주면 어떻게 나오나? 0.8하고 0.2를 넣어주면은 P의 제곱 88에 64 플러스 28에 16, 30이니까 64에도 30이니까 0.96. 오케이. 0.96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5, 25, 5, 25 곱하기니까 0.75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는 2는 4에다가 28에 16, 32 더하면 32 더하니까 0.40, 36이 2는 4니까 0.36이 나오죠. 32에다가. 자, 요걸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느냐면요. 2.07이 나와요. 2.07. 2.07을 3으로 나누면 3분의 2보다 큽니다. 됐죠? 3분의 2보다 3분의 2.07이 더 커요. 아시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은 좀 산수 문제에 가까운, 그죠?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빈도가 이럴 때 도대체 회색몸, 그다음에 뭐 어떤 개체수, 뭐 이런 걸 구해라 하는 건 나중에 이제 결국은 산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강에서 이제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상인지 성인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모의 유전자형 비율인지 뭐 그런 것들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번 같은 경우도 다양한 문제 유형이 변형돼서 나올 수 있고요. 1번 같은 경우. 그래서 1번을 항상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딱 넣어주시고, 자, 다시 한번 1번의 이 그래프들이 전형적인 첫 번째 그래프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 2차 함수 관련돼서 기억을 딱 해주시면 되겠고, 상염색체 유전으로.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통해 가지고는 요 2번 그래프 요거 하나 좀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상염색체, 성염색체, 반성일 때, 반성유전일 때 남자의 경우에 1차 함수가 나오는 것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유형을 통해서는 우성과 열성을 어떻게 구분해내는지 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이제 결국은 유전자의 빈도 뭐 이런 걸 이제 구하는 거니까 계산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다음 강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진화된
최신 유형의 그러한 멘델 집단 하디 바인베르크의 계산 문제들을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함께 익스피리언스를 해야 돼요. 솔직히 지금 뭐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뇌세포들이 지금 지배적이지만 우린 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